안녕하세요. 통찰공장 공장장 YQ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그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에 관련한 건데요. 그 요새 이슈인 그 20년짜리 만기 공공 전세주택에서 안 나가려고 버팅기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2007년부터 거의 20년 동안 당시 시세 80% 값으로, 80%의 전세로 이 서울 진짜 핵심지에 살았는데, 뭐 고덕이나 강남이나 서초나 이런데요. 그래서 계약서에는 최장 20년이라고 써 있었고요. 근데 만기가 다가오니까 자기네들 갈 데 없고 이건 정부가 책임져 줘야 된다. 그리고 자기네들 이렇게 오래 살지 몰랐다. 여기 20년 채우기 전에 죽을 줄 알았다. 그런 여러 이유들이 되는데, 이 이야기 들으면 대부분 저처럼 반응할 거예요. 염치가 없고 아주 이기적인 새끼들이네. 저 처음엔 그랬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퍼플렉시티랑 이거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한번 좀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이 사건은 사실 이런 그 이기심의 문제라기보다는 설계 실패의 문제였습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설계 실패랑 개인들의 그 무대비, 무책임이 서로를 탓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은 한번 좀 조져보겠습니다. 일단 20년짜리 장기주택은 서울시, 원래 정식 명칭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라고 불리는 건데, 이거를 그 우리 2007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변 전세 시세 80% 이하 보증금으로 2년마다 갱신하면서 최장 20년을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이게 지금 서울시에 37,000가구가 공급됐고요. 그리고 27년에 첫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리고 향후 27년부터 32년까지 5년 동안 9,500가구가 계약 종료를 맞습니다. 당장 내년에 310가구는 만기를 맞이하고요. 서울시 입장은 명확해요. 만기 물량을 회수해서 무주택 신혼부부용 미리내 집으로 전환 공급한다. 현재 임차인들한테는 추가 계약이나 분양 전환도 없다. 반면 그 임차인들은 계약 연장 아니면 단계적 분양 전환을 요구합니다. 송파 파인타운, 강동구 강일 리버파크, 고덕이죠. 여기서 뭐 열심히 설명해도 이거 조직화도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줘야 될 숫자가 65.2%인데요. 이게 뭐냐면 2007년부터 5년간 공급된 14,000세대 중 거의 15년에서 20년 동안 계속 거주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사실 이 제도는 20년 동안 자립준비 기간을 설정을 한 거예요. 여기 계속 눌러 앉아서 살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거의 뭐 준영구 거주지로 작동을 한 거죠. 이 65.2%는 기억해 두세요. 이따 또 말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인들은 왜 안 나가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당시 들어갈 때 평균 보증금이 3억 5천이었어요. 근데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7억입니다.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게 되면은 일단 그 집 주변에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뭐 송파라든지 고덕은 더 전세가 비싸겠죠.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낭떠러져서 바로 낙하산 없이 추락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연 5%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완전히 딴 세상에 살고 있었던 거죠. 밖에서 뭐 전세가가 2배, 3배, 몇 배씩 뛰는 동안 여기 공공 장기임대주택 살던 사람들은 그냥 시장하고 달리 완전히 그 임대료, 전세가가 낮게 유지된 거죠. 만약 이거 청취자분들이 이런 장기임대주택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갈 동기가 생길까요? 저라면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냥 뭐 20년이면은 솔직히
제가 지금 33이니까 53, 4까지 살 수 있는 건데, 그냥 뭐,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그냥 유야무야 1, 20년 지나가겠죠. 이 말인 즉슨, 이 제도가 탈출구를 스스로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문제는 이 입주자들이 입주 당시에는 40, 50대였는데, 20년 지나니까 이제 60, 70대가 됐어요. 다 은퇴를 했고, 노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강서구의 한 임차인은 그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이신데 월 150만 원 정도 번다대요. 그리고 어떤 마포구의 한 입주민은 고령 때문에 민간 전세 계약 자체를 거절당한대요. 왜냐면 전세 계약 했는데 고령이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집주인들이 싫은 거지.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강일 리버파크의 70세 김광현 씨라고 계신데, 이분은 입주 시점에 중년이었는데 지금은 노년이 되니까 경제력이나 뭐 체력이나 여러 여건들이 많이 달라져서 고려해달라고 하는데, 근데 뭐 이거 솔직히 저는 그들의 사정이라고 봐요. 아쉽지만 어쨌든 계약서상 만기는 20년이었는데 하필이면 이 사람들이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그 재기 능력 자체가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 또 사정을 들으면은 아유 불쌍하다, 딱하다, 나 저 사람도 어떡하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아유 씨발 없으면 없는 대로 살던가 아니면 지방으로 꺼지던가 하셔야지, 그 뭐 어디까지 이 사람들 사정을 봐줘야 되냐, 그렇게 냉정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결국 저는 근데 거기 사는 입차인들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20년 동안 사는 대신 그들이 계속 20년 내내 같은 게 아니라 2년마다 재계약을 했어요. 20년이면은 뭐 9에서 10번 정도 재계약을 한 건데, 그 계약서 갱신할 때마다 남은 거주기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기습 통보가 아니에요. 뭐 정보 비대칭도 아니고 미리 다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고, 임차인들도. 만포구 입주민이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년만 살면 죽을 거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살았다고. 그건 몰랐다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시하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2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최소 얼마가 남았어야 되는 거를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아까 얘기했던 평균 보증금의 3억 5천에 시세의 80%라면은 그 당시 그 시세로 했을 때 전세 보증금은 4억 한 4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차액이 한 8천만 원, 아니지 9천만 원 되죠? 9천만 원이니까 이거는 20년간 무이자로 빌려준 거예요, 정부가. 한마디로. 이거 막 연 3%만 잡아도 매년 이걸로 이자가 거의 300만 원 가까이 생기고, 20년 누적이면은 6천만 원. 복리조적 적용했으면 7천만 원이 넘고, 만약 연 4% 이율이면은 1억, 그리고 연 5%면은 거의 1억 5천입니다. 여기 플러스, 이건 그냥 전세 보증금만 얘기한 거예요. 월세도 있죠. 인상률이 5% 캡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요점은 그거예요. 20년 동안 매년 수백만 원의 그 여유 자금이 생겼고, 그거를 잘 보관을 했다면은, 그리고 잘 어찌됐든 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뭐 은행 예적금만 넣어놨어도 최소한 1억 원 정도는 더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더 핵심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아까 서울 중심가에 살고 있었죠. 뭐 고덕이라든지 송파라든지 강남, 서초 이런 데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서울 집값이 폭등하는 거를 체감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옆에서.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국에서 가장 강한 경고 신호를 거의 매년 받고 매주 받는데, 그냥 그걸 자기 일이 아니라고 무시했던 거죠. 결국 이거는 그 무관심의 대가를 치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뭐 솔직히 내가 자가면은 말을 안 해. 자가는 소유권이 있잖아요. 시장가를 그 사람 시장가 주고 샀고, 뭐 세금도 다 내고, 그 집값 하락 리스크나 그 리스크를 전부 자기가 책임졌는데, 그리고 이 임차인들은 그런 책임이나 리스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집을 안 나간다고 해서 나머지 들어가야 돼, 뭐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순번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자기 집이니까. 이 사람이 일단 저무 그 20년 동안 그거는 계약이에요, 계약. 우리가 월세 뭐 갱신권 쓰더라도 4년 이상 더 살고 싶다고 하면은 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시세 80%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락 리스크나 그런 걸 하나도 안 지면서 이제 와가지고 그 집을 분양을 해달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뭐 그들의 사정도 있지만 도둑놈 심보긴 하죠. 저도 뭐 권리를 행사하는 거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건 좀 그 권리를 남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 입차인들 욕만 했는데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 제도 쪽에 문제는 뭐냐. 그래서 감사원이 2021년도에 서울주택도시공사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했어요. 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할 때 이 총자산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그러니까 자산 심사를 할 때 부동산과 자동차 가격만 본 거예요. 예금 주식 채권 안 봤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동산이랑 자동차 뭐 렌트나 리스를 해놓고 부동산 뭐 월세를 사이다가 뭐 주식이 수십억이어도 그 필터링이 안 되니까 그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 사는 사람 중에 부자도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번에 새로 공급하는 신혼부부용 그 임대주택인 미리네 집 있잖아요. 여긴 그 금융자산까지 포함을 해서 총자산이 6억 6천 정도 이하여야지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여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들한테는 그 당시에 운이 좋아서 느슨한 기준이 정해졌고, 지금 현재 들어와야 될 신혼부부한테는 굉장히 타이트해졌다, 그 기준이.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돈 없어서 못 나간다는 핑계라는 겁니다.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청소부라든지 사정이 안 좋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뭐 그거는 소수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뭐 그 가구별로 평균 소득을 낸 게 아니잖아요. 임차인들 평균 소득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높고 충분히 다른 집을 구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계속 살겠다고 아니면 분양 전환해달라고 이걸 떼쓰는 걸 보면은 이거는 진짜로 권리 남용이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취약 가구는 이사비 지원이나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그 혜택을 본다는 것 자체가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강일 리버파크랑 고덕 리엠파크 입주민들이 낸 호소문이 있는데 그 문구 중 하나가 저희는 임대거지가 아닌 같이 동대표를 뽑고 아이를 함께 키운 20년 이웃입니다라고 그렇게 썼는데 감정적으로는 뭐 호소를 잘 했는데 근데 결국에 이 문장에서는 그 부자랑 그 취약 가구가 구분이 안 된다. 그리고 이 감사원 지적이 2021년이에요. 5년 전이라고. 근데 이게 방치가 되고 지금 다시 돌아온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현재 20년 서울 20년 만기주택의 이 만기 임대주택의 문제는 순수한 제도 실패도 아니고 이 순수한 임차인들의 도덕적 해이도 아닙니다. 사실 둘이 서로 섞여 있고 서로를 탓하는 거예요. 이 제도는 이 임차인들의 자립유인을 만들지 않은 책임을 이 임차인들의 안일함과 무책임함 그리고 무대비 뒤에 숨기고 임차인들은 자기네들 20년 동안 무책임하고 그냥 방관했던 거를 제도 탓을 하는 거고 결국에 이 남탓 싸움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 새우들은 지금 대기 중인 무주택자들이랑 신혼부부들입니다. 결국 이 5년 동안 거의 만 가구에 가까운 이 임대주택 순환이 지연되면은 이 사람들이 제일 피해를 보는 거예요. 사실 이건 법적으로는 당연히 사업자 쪽이 유리하죠. 계약서에 당연히 만기 적혀 있고 그리고 실제로 판례 중에서도 임차인들이 버티는 기간에 임대료와 관리비의 120%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사례도 있어요. 근데 뭐 사실 이게 소송으로 이긴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용역들 써가지고 그 취약 가구들을 물리적으로 끌어낸 장면이 또 언론을 타게 되면
이게 또 정치적으로 비용, 갈등이 폭발할 것 같긴 한데, 근데 대부분 여론이 저처럼 임차인들 쪽에 안 좋다 보니까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 이슈가 커지지 않게, 그리고 진짜로 집이 필요한 무주택자들이랑 신혼부부한테 잘 가게 연착륙을 하긴 해야겠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결국에 이 임차인들의 떼쓰기가 통과가 되면은, 이게 선례가 만들어지면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공공임대 기간 정한 게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20년 적혀 있는 내가 30년 살고 싶고 40년 살고 싶고, 그리고 분양 전환 뭐 조항도 없었는데 그렇게 떼쓰기로 해버리면은 선례를 만들면 안 됩니다. 서울시도 아마 그걸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에서 지켜봐야 될 것은, 결국 이 계약서가 계약대로 잘 이행이 되는가 합니다. 간단해요. 다만 그 과정에서 뭐 어느 정도 타협을 보긴 해야겠죠. 당연히 그 사람들이, 이 현재 임차인들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물러나는 게 맞지만, 그 물러나는 과정에서 잘 물러날 수 있게 뭐 2주비 정도는 지원하고, 그런 거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고 청취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